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동화책을 읽어드리려고 두 권의 동화책을 갖고 왔어요. 교노와 직녀, 사윗감을 찾아 나선 주위라는 전래동화인데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도 참 이게 뭐랄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저는 이랬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랬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고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좀 텐션을 낮춰서 천천히 읽었으니까 오늘 밤도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길 바랄게요. 잘 자요. 하득히 먼 옛날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하늘나라에 직녀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다. 직녀는 아름답고 착할 뿐만 아니라 배 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다. 허허, 내 딸이지만 참으로 기특하구나. 임금님은 직녀를 몹시 어여뻐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배를 짜던 직녀는 술술 불어오는 꽃향기에 푹 빠져들었다. 어머나, 향긋한 꽃냄새가 어디서 나는 걸까? 직녀는 일손을 멈추고 배틀에서 일어나 들꽃이 가득 피는 언덕으로 서뿐서뿐 걸어갔다. 직녀는 깨르르 웃으며 어린아이처럼 언덕 위를 뛰어다녔다. 그때 소를 모는 젊은이 하나가 직녀의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로구나. 직녀도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 정말 늠름하신 분이구나.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하듯 소가 하염없이 울어댔다. 젊은이의 이름은 견우였다. 소를 멀며 밭을 가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견우와 직녀는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직녀 공주, 나와 결혼해 주시오. 견우의 청혼에 직녀의 볼이 꽃잎처럼 발그레해졌다. 저도 견우님과 결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직녀는 궁궐에 돌아와서도 견우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좋아하던 배도 잘 짜지 않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을 때가 많았다. 견우도 그런 직녀를 그리워했다. 직녀 공주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견우가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아 밭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소는 우물우물 풀을 뜯기만 했다. 하늘나라 임금님은 직녀 때문에 걱정이었다. 여보아라, 왜 직녀가 요즘 통 배를 짜지 않느냐? 직녀를 보살피는 선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임금님께 모두 말해주었다. 뭐라고? 직녀가 소머리꾼을 사랑한단 말이냐? 그렇다고 자기 일을 소홀히 하다니
더욱 괘씸하구나. 임금은 당장에 직녀를 불러 호통을 쳤다. 소머리꾼 견우를 만난다는 말이 사실이더냐? 배도 짜지 않고 있다고. 용서해주세요, 아바마마. 하지만 전 견우님을 정말 사랑해요. 직녀가 울먹이며 애원했다. 하지만 직녀에게 실망한 임금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화가 난 임금은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멀리 떼어놓기로 했다. 직녀는 서쪽, 견우는 동쪽으로 보내거라. 견우와 직녀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별을 슬퍼했다. 그 모습을 본 임금도 가슴이 조금 아팠다.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렸다.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7월 7일 단 한 번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게 해주마. 견우와 직녀는 7월 7일이 되길 기다리며 1년 동안 열심히 배를 짜고 밭을 갈았다. 드디어 7월 7일이 되자 둘은 강가로 달려갔다. 견우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직녀 공주, 잘 지냈나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펼쳐진 은하수가 너무 깊고 넓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 눈물이 비가 되어 세상에 주룩주룩 내렸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해마다 7월 7일이 되면 홍수가 났다. 시냇물이 넘치고 논밭이 잠기고 집과 가축들이 둥둥 떠내려갔다. 동물들도 먹이가 없어 굶게 되었다. 마침내 견디다 못한 동물들이 모여 두런두런 회의를 열었다. 왜 7월 7일만 되면 홍수가 나지?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못 만나서 그래. 그럼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되겠네. 어떻게 만나게 해주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동물들은 머리를 맞대고 골똘히 궁리했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까치와 까마귀들이 나서며 말했다. 우리가 한번 해볼게. 뭐? 너희들이 어떻게? 동물들이 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모두 모여 날개를 맞대고 줄지어 서서 두 사람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만들 거야. 그 말에 동물들이 기뻐하며 짝짝짝 박수를 쳤다. 우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또다시 7월 7일이 되었다. 까치와 까마귀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몸을 맞대 다리를 만들었다. 어서 우리를 밟고 강을 건너세요. 견우와 직녀는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 드디어 손을 마주잡고 서로를 꼭 껴안았다. 직녀 공주,
정말 보고 싶었소. 저도요, 견우님. 까치와 까마귀들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며 두 사람의 곁을 빙빙 돌았다.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만들어준 뒤로 7월 7일이 되어도 홍수가 나지 않았다. 가끔 견우와 직녀가 헤어지며 그때 흘리는 눈물이 이슬비나 가랑비가 될 따름이었다. 그 후 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 부르고 까치와 까마귀가 놓은 다리를 오작교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정한 쥐부부가 살고 있었다. 둘은 아주 행복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던 것이다. 쥐부부는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다. 예쁜 아이 하나 낳게 해주세요. 얼마나 정성이 얇겠던지 얼마 안 있어 정말로 예쁜 딸이 태어났다. 쥐 부부는 늦게 얻은 귀한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 딸도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다. 얼마나 예뻤던지 총각 쥐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앞다투어 찾아왔다. 아버님,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따님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쥐 부부는 아무리 멋진 총각 쥐가 와도 마음에 차지 않았다. 우리 사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해야 돼. 부부는 그렇게 사윗감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훌륭한 사윗감이 누굴까? 남편 쥐가 아내에게 묻자 아내 쥐가 대답했다. 혹시 하늘에 있는 햇님이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군. 햇님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정도로 힘도 세고 아름답기까지 하잖아? 쥐 부부는 긴 사다리를 만들어 타고 햇님에게로 올라갔다. 마침내 햇님을 만난 쥐 부부는 두 손을 모으고 햇님에게 부탁을 했다. 햇님,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아름다운 햇님,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러자 햇님이 껄껄 웃었다. 우리 사위가 되어주시는 거죠? 햇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 돼요. 저보다 힘이 더 세고 잘난 게 있거든요. 햇님의 말에 쥐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햇님보다 힘센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햇님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바로 먹구름이랍니다. 제가 아무리 빛을 비추려 해도 먹구름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쥐 부부는 실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디로 가야 먹구름을 만날 수 있죠? 햇님은 친절하게 먹구름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아마 절벽에 가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쥐 부부는 먹구름을 찾아 바닷가로 향했다. 아이고 여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윗감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내 쥐의 말에 남편도 맞장구를 쳤다. 바닷가 절벽에 다다른 쥐 부부는 먹구름을 불렀다. 먹구름님, 계신가요? 마침 먹구름이 윙윙 하고 달려와 쥐 부부 앞에서 멈춰 섰다. 무슨 일인데 날 부르시는 거요? 먹구름님이 힘이 제일 세다고 하니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러자 먹구름은 머리를 흔들었다. 이를 어쩌지? 나는 해를 가릴 수 있지만 바람은 당할 수가 없어. 바람이 세게 불면 나는 꼼짝없이 쫓겨난다오. 그러니 바람이 나보다 힘이 더 세지요. 쥐 부부는 그렇게 또 바람을 찾으러 갔다. 넓은 들판에 이르자 남편 쥐가 말했다. 어디로 가야 바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때 마침 바람이 휘잉 하고 불어왔다. 왜 날 찾고 있나요? 저희는 가장 힘센 사윗감을 찾으러 왔답니다. 바람님, 우리의 사위가 되어주세요. 바람은 후 하고 바람을 일으켜 힘자랑을 했지만 역시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내가 먹구름보다 힘이 셀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아니랍니다. 그럼 누가 가장 힘이 세다는 말이에요? 아내씨가 궁금한 듯 물었다. 내가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저 산 위에 있는 돌부처는 끄떡도 하지 않는답니다. 쥐 부부는 다시 돌부처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다. 여보, 좀 쉬었다 가요. 저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귀한 딸을 위한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쥐 부부는 쉬지 않고 영차영차 걸어갔다. 그 누군가 먼저 돌부처를 사위로 삼으면 안 되니까 말이다. 드디어 쥐 부부는 산꼭대기에 도착했고 돌부처를 만났다. 돌부처님,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고 가장 훌륭한 분이시죠? 우리 사이가 되어주세요. 쥐 부부는 돌부처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하지만 돌부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다. 해라든지 먹구름이라든지 바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허나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쥐랍니다. 내가 아무리 떡 버티고 서 있어도 쥐들이 내 발밑에 구멍을 내면 난 꼼짝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 쥐가 가장 힘이 세지 않겠소. 쥐 부부는 돌부처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쥐 부부는 왠지 기분이 우쭐해졌다. 여보, 우리가 괜히 고생을 하고 다녔나 봐요. 산을 내려오며 아내 쥐가 남편 쥐에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오. 가장 훌륭한 사윗감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말이오. 그래요, 여보. 마을로 돌아가서 힘세고 훌륭한 사윗감을 거르도록 해요.
쥐 부부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 마을로 돌아온 쥐 부부가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그거 잘 됐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 힘도 세고 잘생긴 내가 사윗감으로 가장 제격 아니겠어? 그렇게 마을 근처의 총각쥐들이 쥐 부부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힘을 뽐내고 제 자랑을 늘어놓았다. 쥐 부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총각쥐를 사위로 맞아들였다. 이제야 마음이 든든하구먼. 그래요. 우리 딸과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쥐 부부는 만족한 표정으로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딸 부부는 부모를 모시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하득히 먼 옛날,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하늘나라에 직녀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다. 직녀는 아름답고 착할 뿐만 아니라 배 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다. 허허, 내 딸이지만 참으로 기특하구나. 임금님은 직녀를 몹시 어여뻐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배를 짜던 직녀는 술술 불어오는 꽃향기에 푹 빠져들었다. 어머나, 향긋한 꽃냄새가 어디서 나는 걸까? 직녀는 일손을 멈추고 배틀에서 일어나 들꽃이 가득 피는 언덕으로 서뿐서뿐 걸어갔다. 직녀는 깨르르 웃으며 어린아이처럼 언덕 위를 뛰어다녔다. 그때 소를 모는 젊은이 하나가 직녀의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로구나. 직녀도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정말 늠름하신 분이구나.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하듯 소가 하염없이 울어댔다. 젊은이의 이름은 견우였다. 소를 멀며 밭을 가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견우와 직녀는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직녀 공주, 나와 결혼해 주시오. 견우의 청혼에 직녀의 볼이 꽃잎처럼 발그레해졌다. 저도 견우님과 결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직녀는 궁궐에 돌아와서도 견우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좋아하던 배도 잘 짜지 않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았다. 견우도 그런 직녀를 그리워했다. 직녀 공주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견우가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아 밭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소는
우물우물 풀을 뜯기만 했다. 하늘나라 임금님은 직녀 때문에 걱정이었다. 여보아라, 왜 직녀가 요즘 통 배를 짜지 않느냐? 직녀를 보살피는 선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임금님께 모두 말해주었다. 뭐라고? 직녀가 소머리꾼을 사랑한단 말이냐? 그렇다고 자기 일을 소홀히 하다니 더욱 괘씸하구나. 임금은 당장에 직녀를 불러 호통을 쳤다. 소머리꾼 견우를 만난다는 말이 사실이더냐? 배도 짜지 않고 있다고. 용서해주세요, 아바마마. 하지만 전 견우님을 정말 사랑해요. 직녀가 울먹이며 애원했다. 하지만 직녀에게 실망한 임금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화가 난 임금은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멀리 떼어놓기로 했다. 직녀는 서쪽, 견우는 동쪽으로 보내거라. 견우와 직녀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별을 슬퍼했다. 그 모습을 본 임금도 가슴이 조금 아팠다.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렸다.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7월 7일 단 한 번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게 해주마. 견우와 직녀는 7월 7일이 되기를 기다리며 1년 동안 열심히 배를 짜고 밭을 갈았다. 드디어 7월 7일이 되자 둘은 강가로 달려갔다. 견우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직녀 공주, 잘 지냈나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펼쳐진 은하수가 너무 깊고 넓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 눈물이 비가 되어 세상에 주룩주룩 내렸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해마다 7월 7일이 되면 홍수가 났다. 시냇물이 넘치고 논밭이 잠기고 집과 가축들이 둥둥 떠내려갔다. 동물들도 먹이가 없어 굶게 되었다. 마침내 견디다 못한 동물들이 모여 두런두런 회의를 열었다. 왜 7월 7일만 되면 홍수가 나지?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못 만나서 그래. 그럼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되겠네. 어떻게 만나게 해주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동물들은 머리를 맞대고 골똘히 궁리했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까치와 까마귀들이 나서며 말했다. 우리가 한번 해볼게. 뭐? 너희들이 어떻게? 동물들이 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모두 모여 날개를 맞대고 줄지어 서서 두 사람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만들 거야. 그 말에 동물들이 기뻐하며 짝짝짝 박수를 쳤다. 우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또다시 7월 7일이 되었다. 까치와 까마귀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몸을 맞대 다리를 만들었다. 어서 우리를 밟고 강을 건너세요. 견우와 직녀는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 드디어 손을 마주잡고 서로를 꼭 껴안았다. 직녀 공주, 정말 보고 싶었소. 저도요, 견우님. 까치와 까마귀들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며 두 사람의 곁을 빙빙 돌았다.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만들어준 뒤로 7월 7일이 되어도 홍수가 나지 않았다. 가끔 견우와 직녀가 헤어지며 그때 흘리는 눈물이 이슬비나 가랑비가 될 따름이었다. 그 후 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 부르고 까치와 까마귀가 놓은 다리를 오작교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정한 쥐부부가 살고 있었다. 둘은 아주 행복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던 것이다. 쥐부부는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다. 예쁜 아이 하나 낳게 해주세요. 얼마나 정성이 갸륵했던지 얼마 안 있어 정말로 예쁜 딸이 태어났다. 쥐 부부는 늦게 얻은 귀한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 딸도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다. 얼마나 예뻤던지 총각 쥐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앞다투어 찾아왔다. 아버님,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따님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쥐 부부는 아무리 멋진 총각 쥐가 와도 마음에 차지 않았다. 우리 사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해야 돼. 부부는 그렇게 사윗감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훌륭한 사윗감이 누굴까? 남편 쥐가 아내에게 묻자 아내 쥐가 대답했다. 혹시 하늘에 있는 햇님이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군. 햇님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정도로 힘도 세고 아름답기까지 하잖아? 쥐 부부는 긴 사다리를 만들어 타고 햇님에게로 올라갔다. 마침내 햇님을 만난 쥐 부부는 두 손을 모으고 햇님에게 부탁을 했다. 햇님,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아름다운 햇님,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러자 햇님이 껄껄 웃었다. 우리 사위가 되어주시는 거죠? 햇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 돼요. 저보다 힘이 더 세고 잘난 게 있거든요. 햇님의 말에 쥐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햇님보다 힘센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햇님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바로 먹구름이랍니다. 제가 아무리 빛을 비추려 해도 먹구름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쥐부부는 실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디로 가야 먹구름을 만날 수 있죠? 햇님은 친절하게 먹구름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아마 절벽에 가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쥐 부부는 먹구름을 찾아 바닷가로 향했다. 아이고 여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윗감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내 쥐의 말에 남편도 맞장구를 쳤다. 바닷가 절벽에 다다른 쥐 부부는 먹구름을 불렀다. 먹구름님, 계신가요? 마침 먹구름이 윙윙 하고 달려와 쥐 부부 앞에서 멈춰섰다. 무슨 일인데 날 부르시는 거요? 먹구름님이 힘이 제일 세다고 하니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러자 먹구름은 머리를 흔들었다. 이를 어쩌지? 나는 해를 가릴 수 있지만 바람은 당할 수가 없어. 바람이 세게 불면 나는 꼼짝없이 쫓겨난다오. 그러니 바람이 나보다 힘이 더 세지요. 쥐 부부는 그렇게 또 바람을 찾으러 갔다. 넓은 들판에 이르자 남편 쥐가 말했다. 어디로 가야 바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때 마침 바람이 휘잉 하고 불어왔다. 왜 날 찾고 있나요? 저희는 가장 힘센 사윗감을 찾으러 왔답니다. 바람님, 우리의 사위가 되어주세요. 바람은 후 하고 바람을 일으켜 힘자랑을 했지만 역시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내가 먹구름보다 힘이 셀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아니랍니다. 그럼 누가 가장 힘이 세다는 말이에요? 아내씨가 궁금한 듯 물었다. 내가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저 산 위에 있는 돌부처는 끄떡도 하지 않는답니다. 쥐 부부는 다시 돌부처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다. 여보, 좀 쉬었다 가요. 저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귀한 딸을 위한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쥐 부부는 쉬지 않고 영차영차 걸어갔다. 그 누군가 먼저 돌부처를 사위로 삼으면 안 되니까 말이다. 드디어 쥐 부부는 산꼭대기에 도착했고 돌부처를 만났다. 돌부처님,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고 가장 훌륭한 분이시죠? 우리 사이가 되어주세요. 쥐 부부는 돌부처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하지만 돌부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다. 해라든지 먹구름이라든지 바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허나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쥐랍니다. 내가 아무리 떡 버티고 서 있어도 쥐들이 내 발밑에 구멍을 내면 난 꼼짝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 쥐가 가장 힘이 세지 않겠소. 쥐 부부는 돌부처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쥐 부부는 왠지 기분이 우쭐해졌다. 여보, 우리가 괜히 고생을 하고 다녔나 봐요. 산을 내려오며 아내 쥐가 남편 쥐에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오. 가장 훌륭한 사윗감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말이오. 그래요, 여보. 마을로 돌아가서 힘세고 훌륭한 사윗감을 거르도록 해요. 쥐 부부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 마을로 돌아온 쥐 부부가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그거 잘 됐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 힘도 세고 잘생긴 내가 사윗감으로 가장 제격 아니겠어? 그렇게 마을 근처의 총각쥐들이 쥐 부부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힘을 뽐내고 제 자랑을 늘어놓았다. 쥐 부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총각쥐를 사위로 맞아들였다. 이제야 마음이 든든하구먼. 그래요. 우리 딸과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쥐 부부는 만족한 표정으로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딸 부부는 부모를 모시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